그래서 어떤 경험과 우수 사례를 좀 공유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 발표가 끝나고 질문에 대한 거는 저희 마지막 시간에 다 같이 한 번에 받도록 할 거니까 우선 발표 두 분 연속에 발표하시고 질문은 마지막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대학교 김명래 약사님께서 이번 모임 우수 사례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약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부호병원 김명래입니다. 저는 복약 상담실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복약 상담실에서 복약 상담 업무랑 다제약물 업무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다제약물 관리 사업하면서 조금이나마 좀 쉽게 진행하기 위해서 썼던 방법 공유드리고 사례에서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했는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입니다. 일단 저희 병원 다제약물 관리 사업 현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21년도부터 참여를 했고요. 사실 서비스 신청은 2개 다 하기는 했는데 10월 기준으로 해서 저희는 이제 이태원 모형 100%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는 복약 상담실에서 근무하는 약사 2명이 지금 참여해서 업무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정 인원은 한 0.5명 정도 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24년도 기준으로 해서 처방 중재는 주로 이제 중복하고 신기능 관련된 부분이 이제 50%가 넘고요. 중재한 게 반영률은 좀 8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차수별 진행률을 보면 저희가 이제 2차 진행률이 약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미실시 사유의 한 3분의 1 정도는 주말 퇴원이 있고 3분의 1은 관리약사 부재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전담이 아니다 보니까 다른 업무를 같이 진행해서 놓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발생해서 생기는 사유입니다. 프로세스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병원들이 저희랑 비슷하게 시작할 때는 뭐 인력이나 전산 이런 부분 없이 업무를 시작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이제 없는 살림에 조금이라도 쉽게 이제 사업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했던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했던 방법들이랑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제약물 관리 사업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이게 대상자 선정하는 거, 그리고 동의서 진구하는 거, 그리고 다제약물 관리 사업 인식 제고시키는 거, 그리고 입원 전에 타원 복용력 확인하는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했던 방법들인데요. 저희가 대상자 조건이 되는 환자를 조회할 수 있는 이 매뉴얼인데, 저희가 다제약물 관련해서 유일하게 개발한 전산이기는 합니다. 복용약 개수가 10개 이상 되는 65세 환자분들만 해도 사실 하루에 평균 한 8분 정도 되기는 하는데, 이 대상자분들 다 진행을 하면 좋긴 하겠지만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분 중에 뭐 한 개라도 약물 조정을 할 수 있는 환자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개라도 약물 조정할 건이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가 다른 타 약사가 중재한 내용을 가져다 쓰는 겁니다. 이제 타 약사가 중재 문의한 내용을 기록하는 전산 프로그램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 대상자 조건이 되는 환자분을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게 지금 가장 쉬운 방법이기는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이게 다제약물 관리 약사가 약물 평가를 할 때는 입원 전후에 변경된 약도 보고 약간 환자 측면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약간 관점이 좀 달라가지고 저희는 포괄적인 약물 평가를 다시 한 번 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 개발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전산 개발 없이 그냥 원래 있었던 그런 메뉴에서 환자를 스크리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약품 출고 현황 조회라는 거는 이게 재고 관리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노인 주의 의약품 등 뭐 특정 약물 투여하는 환자 보고 싶다면 저 지금 메뉴를 활용하고 있고요. 저희 처방시 연령이 보이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도 노인 환자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뭐 약품 상호작용 관리라고 원래 저희 이제 전산에 장착되어 있던 프로그램인데, 이게 이제 병용 약품군 1하고 2에다가 각각 약물을 입력을 하면 유사효능금 의약품 투여 환자라든가 아니면 주의가 필요한 약물 상호작용이 있는 의약품 투여하는 환자를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치매 환자가 항콜린성 약물을 투여받고 있다, 이런 것 좀 나는 보고 싶다 하면 요 지금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진구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동의서 진구율이 낮은 이유가 그 환자의 병원 약사의 존재에 대한 인식 부족 때문이다라고 이제 저희가 생각이 돼가지고, 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환자에게 약사가 이제 방문 예정이라는 걸 미리 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걸 이제 간호부와 협조를 통해서 유선으로 이제 요청을 하는 약사 방문 예고제를 실시를 했고요. 이후에 이제 진구율이 거의 100% 돼가지고 업무가 훨씬 수월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많은 도움을 받기는 했고, 현재는 사실 예고제 실시하지 않아도 진구율이 거의 이제 90% 중반대 되고 있어서 지금은 예고제는 프로세스에서 빠지기는 했습니다. 그 동의서 진구 받을 때 사실 초반에 저희 내용 다 말씀드리긴 했거든요. 근데 저렇게 다 말하는 게 그렇게 환자분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지금은 진구할 때는 그냥 복약 상담 관련된 거, 그리고 환자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만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함께하는 서비스다 보니 서명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잘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는 동의서 서명을 대부분 다 전자문서로 하다 보니까 환자분들 사인만 하던 게 이게 습관이 되셔가지고, 저희도 그래서 이제 저 빨간 부분에 이름, 서명, 관계만 이제 자필로 받고 나머지 부분 저희가 약사가 채우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재약물 관리사업 홍보용 스크린세이버 제작입니다. 저희가 이제 본원 컴퓨터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으면 스크린세이버가 계속 돌아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저걸 띄워가지고 의료진에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 화면이 그냥 계속 노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다재약물 관리 사업이 뭔지는 몰라도 용어는 들어봤다, 뭐 이렇게 알게 돼서 저희가 이제 뭐 의료진한테 다재약물 관리 사업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뭐죠? 라는 이제 반문을 요새는 거의 안 하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거는 공단 전산에서 만들어진 홍보 영상인데요. 저희는 이제 외래약국, 투약국 모니터링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조제약 대기 중인 환자나 보호자분들한테 이 영상을 계속 노출을 시키고 있고, 올해는 뭐 조건이 되지 못해서 진행은 못했는지 이 화면 보시고 저희한테 다재약물 관리사업 문의하셔서 이런 환자분들 만약에 조건이 되면 그 환자분들 대상으로 해서 외래 모형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약물 평가를 협진을 통해서 회신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약간 그 홍보용 스크린세이버 띄우는 거랑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뭐 PMS, 다재약물 관리실, 다재약물 관리, 이 용어가 이제 계속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런 거 하고 있구나, 이런 거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입원전 약품 파악을 약품 식별이라는 업무를 통해서 했었는데, 사실 약품 식별 자체가 환자가 약을 집에서 가져오는 순간부터 이게 오류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정보가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이 정보를 채우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입원전 복용력 파악을 이제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 요거를 통해서 본원 시스템하고 이렇게 연계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약물 평가하고 복약 상담할 때 시간이 좀 단축이 되기는 했고요.
근데 이게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 이걸 연동을 하긴 했지만 이것도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약물 평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는 사례를 통해서 업무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상자 선정은 처방 감사 결과네요. 그러니까 타 약사가 중재 문의했던 내역 중에 고른 거긴 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환자분이 트루패스랑 하루날디를 투여를 하고 계셨는데 이번 전부터. 근데 이제 이번 전부터 타 병원에서 먹던 약이다 보니까 이게 처방 중재가 안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저희는 뭐 약물 평가 추가로 하기 전에 일단 공단 포털 시스템 들어가서 등록 가능 여부부터 확인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신청사항 동의서 받았는데 등록이 안 되면 약간 슬프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은 73세 남자분이신데요. 화장실에서 미끄러지셔가지고 그 경막하 출혈로 입원하셨습니다. 고혈압, 전립선 비대증, 이상지지혈증 등 경구약 복용을 하고 계셨고요. 입원 전 복용 약물 파악은 그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로 연동이 돼서 파악을 했습니다. 일단 저희는 약물 평가할 때 입원 전후에 투여했던 약들이 이렇게 불일치가 있는지부터 먼저 봅니다. 이거는 뭐 타나민이나 페로바이올은 중단을 했었는데 또 뭐 케프라, 울트라세디알 이런 거를 추가를 하셨고요. 이렇게 변경된 약물들은 다 이제 SDH 관련해서 워크업 중이라서 이제 변경이 된 거라서 불일치된 약물은 없구나 그거 확인을 하고 입원 후에 이제 그럼 투여하는 약들의 적절성을 이제 파악을 합니다. 그 약물 평가 당일날 보면 타약사가 중재하려고 했던 트루페스와 하루날디 중복이셨고 파리에트 캡도 중복 처방하고 계셨었고요. 지금 보면 이 환자분이 전아토륨 혈증이 있으셨는데 그거를 유발 가능한 트라마도를 포함한 울트라셋 이하라고 렉사프로가 있음을 파악하고 환자분이 식이 거부를 하고 계셨는데 이 렉사프로가 약간 식욕저하 또 유발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는 걸 파악하고 그 큰 알약을 복용하기 힘든 환자분이셨는데 울트라셋 ER쌤이 서방정을 복용하고 계셔가지고 산재 불가 약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약으로 혹시 대체할 수 있는지 이런 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약물 평가 회신서입니다. 저희는 컨설트 회신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일단 유사한 약물 평가 부분을 카테고리화 시켜서 회신을 합니다. 중복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뭐 둘 중에 하나는 중단하시도록 약간 그런 말투로 회신을 하고 약물 유발 부작용 같은 경우는 약간 뭐 정보 제공 차원으로 이제 회신을 합니다. 이게 뭐 약 때문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고요. 산재 불가 약품 대체약은 사실 이게 환자나 보호자의 투약이나 복용 편의성 차원에서 가능하면 변경하시도록 이렇게 회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약물 중재 결과 약들이 변경된 사항이고요. 사실 이제 전아토륨 혈증 같은 경우에는 약간 회복 추세이시기도 했고 원인 중에 하나였던 시기가 이제 개선이 되면서 전아토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는 트라마돌이 포함된 울트라셋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는 다른 환자분이신데 그 왼쪽에 퇴원약 처방만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뭐 약물 조정이 필요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다지약물 관리 역사는 퇴원에 이제 복용하는 이제 모든 약을 평가를 하다 보니까 입원 전에 복용하는 약 중에 계속 복용해야 되는 약에 K캡이 있다라는 거를 발견을 하게 됐고 또 K캡하고 란스톤이 이제 중복이다 보니까 퇴원약 중에 란스톤을 중재했던 그런 케이스이기는 합니다. 저는 이제 다지약물 관리 사업을 좀 한 3, 4년 하기는 했는데 이 사업이 그동안 이제 병원 약사가 했던 약간 업무들의 부분을 통합해 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가 환자를 직접 대면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병원 약사를 환자에게 이렇게 노출시킬 수 있는 기회까지 가질 수 있고
이 업무 하다 보면 병원 약사를 환자에게 많이 노출시켜야 되겠다는 인식을 자꾸 하게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상담료도 받는 그렇게 매력적인 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새로운 업무는 참 무섭습니다. 무섭고 두렵고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저환자 선생님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인데, 일단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하다 보면 익숙해지면 이제 다른 것들이 눈에 자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더 넓고 깊게 약물 평가도 하고 처방 중지할 수 있는 약간 능력도 생기고, 환자를 대면하는 복약 상담 진행 능력도 점점 이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0.5명의 인력으로 지금 보니까 뭐 300명 넘게 하셨는데 그 안에는 상당한 노하우가 숨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나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아마 제가 알려주시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